다음으로 제가 궁금한 거를 또 여쭤볼게요. 박철호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여름이면은 고온 다습해서 아주 꿉꿉하고 괴로운 날씨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균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또 전염성 질환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과 전문의이시니까 박철호 건강동행센터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그 설사를 동반한 그런 위장염 증세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장염 증세는 대개 그 독소나 아니면 세균의 직접적인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구토, 발열, 복통을 동반하고 심하게 이제 설사를 하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위험한 그런 환자들 구성을 보면 뭐 여행자라든지 아니면 비위생적인 식당이나 어떤 뷔페 등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 더 위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그 위장염 증세는 독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액이나 전해질을 보충해주고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면 대개 하루 이틀 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로는 세균에 의한 직접적인 감염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꼭 동네 의원을 방문해서 치료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을 맡다 보니까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태국 여행 갔다 왔을 때 태국이 아주 심한 홍수가 나가지고 태국 방콕 시내가 다 잠겼던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제가 직원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러고 맛있게 그 유명한 바이옥 스카이에서 시푸드 뷔페를 먹고 귀국을 했죠. 그러고 바로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설사하고 죽을 것 같은가라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막 응급 해가지고 제 변 검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당시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 직장 동료들도 다 출근을 못하고 굉장히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 특별히 주의하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는 거. 네. 언제나 답은.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제가 원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에어컨 냉기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근데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좀 세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실내 온도차가 낮은 에어컨 온도 때문에 실내 온도차가 많이 커지면서 냉방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냉방병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주의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냉방병은 이제 보통 우리 그 신체에서 우리 사람은 원래 그 체온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 덥거나 추운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체온을 반응을 해서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이 냉방병은 찬 기온에 오래 머물 때 그 실외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인체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감기나 이런 증상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이제 근육통이나 권태감, 소화불량 등의 증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통칭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군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게 좀 자세한 증상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증상들은 대부분 이제 감기 증상을 주로 해서 몸이 나른하거나 피곤하거나 두통이 있거나 또는 뭐 손발이 붓거나 여러 가지 관절 통증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통증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화불량이나 하복부 통통 등 다른 어떤 위장 증세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냉방병은 그 대부분 정상적인 그런 어떤 기온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이제 냉방병 같은 경우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내 온도하고 실외 온도가 5, 6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그러니까 과하게 저 에어컨을 켜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냉방병이 오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과음이나 과로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실내 공기를 좀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추울 때는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것도 냉방병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신내 우리내과 곽현진 원장님께서 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박철호 원장님은 정말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횡설수설한 느낌입니다. 네, 작년에 2번 녹음할 때는 이상범 원장님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강적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네, 제가 지금 앉아서 처음 하니까 잘 안 되네요. 네. 말도 횡설수설하게 되고. 이거 라디오로 잘안 들으시는 되고. 분들은 목소리만 좋은 걸로 생각하실 텐데 네. 사실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도 꽤 잘생기셨고 네, 깜짝 오해 놀라실 없으셨고요. 겁니다. 네, 팟캐스트 들으시고 일주일에 올라올 유튜브 영상을 모두 기다리지 않을까. 네. 네. 한번 우리 박철호 원장님의 멋있는 외모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또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동호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워터파크에 다녀와서 결막염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뭐 워터파크를 다녀와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여름에 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네. 전염성 안과 질환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여름 하면은 전염성 질환, 특히 이제 안과 질환이죠. 예전에 아폴로 눈병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았었는데요.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눈의 충혈, 눈곱, 이물감, 가려움증, 그리고 때로는 인후통, 고열까지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7일에서 10일 정도가 전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이니까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셔야 하고 가정에서는 환자용 수건을 따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를 지나도 2주에서 3, 4주까지도 전염력이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손이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손, 그다음에 주변 집기, 위생 관리를 잘 하도록 하시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냐면 손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 눈 만지지 말고 수건과 같은 개인 용품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같이 쓰지 않는 겁니다. 이 역시 그 김병래 원장님, 우리들 안과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겠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여름이면은 조금 더 걱정이 더 많은데 제 친구들도 아이가 수족구라는 그 병에 걸려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이제 출근은 해야 되는데 아이를 어떻게 맡기나 해서 동동거리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수족구와 같은 전염성 질환, 아이들과 관련된 전염성 질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아이들 또한 전염성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수족구병이 상당히 흔하다고 하는데 이건 장 바이러스인 콕사키 바이러스가 이제 발열, 입안 궤양, 손 발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입안의 궤양이 혀, 목구멍, 점막, 입천장, 잇몸, 입술 안쪽 등에 이제 나타나면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아이가 먹기가 힘들어지고 탈진하게 되고요. 손발에도 발진이 나타나는데 발에 좀 더 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상과 유무 없이 호흡기로도 그다음에 분변으로도 이게 바이러스가 분비돼서 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염성이 높은 초기 일주일 정도는 격리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대부분 이제 대증적인 치료로 잘 회복된다고 하니까 아이를 잘 보살펴주고 정 안 되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은 김효종 소아과 김효정 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심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픈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 하는 과제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질병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신경과 전문이라서 그런 건지 참 어지러움증 환자와 두통 환자가 상당히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탈수, 고온에 따라서 뇌신경계의 피로가 유발되기 때문에 적절한 체온 조절을 하지 않으면 이 상당히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열대야 시작되고 더위 시작되면 잠을 못 자서 더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두통 어지러움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 특히 뇌졸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뇌혈관 질환의 발생도 증가하기 때문에 노약자, 노인 어른께서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네.